네, 현재 시각 10시 14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좀 달라진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0.09% 오름세에 그치고 있고요. 지수는 3,124.3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수는 0.10% 내리며 968.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강한 매수세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개장 이후로 매도 전환한 이후로 현재 구간에서는 743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계금을 중심으로 매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1,3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만이 역시나 홀로 매수세 지켜내고 있습니다. 1,200억 원의 매수 우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1,120억 원가량 매도세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84억 원의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0시 16분에 지나가는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먼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 얘기와 더불어 오늘의 특징주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함께 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 FC 팀장, 주식디자인연구소의 곽용훈 부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그래도 외국인 수급과 함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조금 더 양호한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줬다가 다 뺏는 느낌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은 들어와도 일단 탄력은 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네요. 안쪽의 분위기인데 아마 또 시장 분위기가 약간 대형주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만 또 오후장의 동향들은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에 따라 바뀔 수 있겠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리스크 온 관점 쪽으로 즉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줬던 위험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조금 더 확장되는 쪽에 무게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장중의 변화보다는 일단 큰 그림상의 흐름들로 계속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 대표적인 실적과 관련된 얘기가 또 내일은 중요하게 시장에서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 관련된 쪽에서 삼성전자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 LG전자, 삼성전자 다 실적 발표입니다. 근데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일 중 주가는 또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의 동향들이 여전히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은 일단 무시하시고 계속 또 어떤 큰 그림 잡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염정 팀장님은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나 특징적인 업종 보셨어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워낙에 강하게 출발을 해서 오늘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시간 만에 바로 네. 또 보합으로 유지하면서요. 장 초반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양사 모두 상승 출발했고 오늘 좀 주목할 부분은 오랜만에 카카오가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빅히트까지 이 플랫폼 관련된 업종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이라기보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추세인데 대형 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둔하게 움직이고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와는 좀 무관하게 내 계좌의 수익률이 더 중요한 시점이고 내 종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은 기우는 듯 하였으나 오늘 또 조금은 좀 되돌리면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일 LG전자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고요. 앞으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적 중심의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개별주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매매하시기 좀 힘드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런 이슈 잘 따라가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곽용훈 부장님 오늘 미국 시장은 참 좋았는데 그렇죠? 네네,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따라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와 미국 전일, 유럽 증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경제 지표의 상승이라든가 긍정적인 고용 지표의 호조 이런 부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조차도 최근에 상향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주요 이슈 중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릴레이죠. 그래서 미국의 3월 신규 고용 숫자도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 가시화에 따른 고용 회복 가시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또 주목이 되는 것은 미국의 그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행이 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인상은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최저 법인세 도입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에 의하면 방금 전에 보니까 한 25%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내일이죠. 내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 이익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을 텐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분위기는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리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또 우리 국내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섹터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또 곽영훈 부장께서 코멘트를 더해 주셨습니다. 시황 얘기 먼저 들어봤고요. 세 분과 이제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보시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한국판 빅테크, 당신의 선택은 뭘까요? 네, 현재 네이버의 주가 2%대 상승하며 38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오늘 더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5% 넘게 상승한 5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에 53만 원의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 좋았던 탓일까요? 네이버와 카카오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의견을 모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네이버 먼저 여쭤볼게요. 네이버는 살까요, 팔까요? 네, 그냥 둘 다 매수입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한꺼번에 다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카카오가 강한데 카카오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잠깐 드린 게 두나무 지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은 건 카카오다. 근데 염정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예, 네. 옆에 계시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언제 갈지 모르죠. 가장 큰 수혜인데 언제 갈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회사에 나도 가상화폐 주다라고 하는 클레이죠. 이쪽 관련돼서 계속 가상화폐의 어떤 이제 결제 쪽도 성큼성큼 다가오는, 특히 가치 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결제 쪽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진짜 통화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하나 이제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회사들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부분이 카카오의 전자지갑 같습니다. 혹시 앵커님 쓰세요? 전자지갑? 아니요. 네, 안 쓰시죠? 네, 아마 쓰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발급받은 게 1,000만 개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쓰세요, 있습니다. 대표님은? 안 쓰죠? 네. 나머지 4천만 중에 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전자지갑을 계속 확대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은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하다가 내 지갑으로 넣어놓고 이걸로 결제를 한다라는 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가상화폐 쪽에 가장 큰 중요한 변화가 카카오가 이끌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어제 코인방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단기 모멘텀은 카카오가 강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가장 큰 무기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가상화폐 열기가 끊기면 또 약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지금 꾸준하고 접근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커머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나왔던 얘기가 네이버가 이제 가는 이제 가장 정확한 분야는 직접적으로 배송을 하거나 직접적인 물류와 관련된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
어떤 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즉 어떤 중간자로서 계속 연결을 시키는 입장 쪽에서의 확장성은 계속 네이버가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쇼핑 관련된 쪽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로 쌓이게 되면은 은근하게 강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일단 성장주의 관점 쪽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개 다 좋게 본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고 네이버와 카카오 염정 팀장님의 선택은요? 당연히 카카오인가요? 당연이라기보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카카오에 좀 더 힘이 실렸었습니다. 51대 49로 카카오였었는데요. 사실 올 초에 이제 네이버의 행보가 워낙에 좀 광폭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빅히트와의 협업이라든지 최근에 네이버에 이제 좀 사실 네이버가 조금 카카오보다 좀 앞서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카카오도 질 수 없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웹툰 회사라든지 또 모빌리티 부분에서도 이제 구글과 또 협력을 맺으면서 구글이 또 투자를 했죠. 네. 이런 부분에서 거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조금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네이버는 외부 기업들과 협력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실 카카오는 지금까지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자회사의 움직임이 좀 더 자회사 움직임 쪽으로 좀 더 포커싱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카카오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카카오가 이번에 뭐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관련도 있지만 사실 카카오가 결국은 갈 길은 또 마찬가지로 또 메타버스 쪽으로 또 움직임이 또 보이지 않을까. 이제 모든 플랫폼사가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커머스, 뭐 메타버스, 결국은 이제 가상화폐까지 이제 합쳐져서 정말 진짜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 같고 저는 이 성장주 입장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응원하겠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쌍두마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곽영훈 부장님의 의견은 마지막으로 네이버 대 카카오 부장님의 선택은요? 저는 현재 지금 카카오에 대한 그 주가 흐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에 의해서 카카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액분 후에 주가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관련된 액분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액분 후에도 과연 많이 올라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또 다른 또 퍼시픽이라든가 네. 과거에 또 SK텔레콤 이런 정도부터 봤을 때 기존의 액분 전에 좀 많이 올랐다가 그 후에 약세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액분 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익명 분할을 또 앞두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익명 분할 기준일이 14일이고 12일에서 14일 사흘간은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네, 노루페인트입니다. 이 종목도 정시 테마주인가요? 네, 현재 노루페인트가 27% 넘게 오르면서 1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노루페인트뿐만 아니라 사마페인트 등등 전체적으로 페인트 관련주들이 다 상당히 강한데 그 중에서 노루페인트 먼저 개별적인 투자 의견 듣고 페인트주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도 저희가 나눠보겠습니다. 염정 팀장님, 노루페인트는 살까요, 팔까요? 저는 일단 테마주 성격이 짙기 때문에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테마주라고 이제 불리면서 지목이 되면서 페인트 업종 중에서도 지금 오늘 유독 강한 상승세 보이고 노루페인트 관련주들 다 일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인트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페인트 업종 약 한 5%대 내외로 다 상승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페인트 업종은 이제 원재료가 상승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페인트 업종이 전반적으로 최근 상승 추세는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뭐 경기 뭐 건설 부분이라든지 건설업 쪽으로 연계돼서 페인트업, 시멘트업 전반적으로 다 좋은 호황을 보이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주춤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오늘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로 사실 뭐
선거 뭐 직전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선거가 이제 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 과열 양상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노루페인트 이제 페인트 업종 중에서 오늘 가장 큰 상승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후원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테마주에 합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왜 웃으셨어요? 이제 또 계속 확장되겠죠. 정치 테마주도 정말 계속. 파도 끝이 없어요, 이쪽은. 네, 아마 이러다가 임명사전도 다 털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장님도 이렇게까지 찾아내는 이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좀 주식을 올리는 뭐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가든 개인 세력이든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력이 어떤 근거를 퍼뜨림에 있어서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좀 상당히 좀 근거가 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네. 뭐 핫하게 올라가는 데서 수익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또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노루페인트야 뭐 지금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더해진 것 같고 김민수 대표님 오늘 전체적으로 페인트 관련주들 다 흐름은 좋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부터 그랬습니다. 어제부터 그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그 리포트를 통해서 페인트를 좀 강조를 하면서 몇 개 종목들이 남았는데 어제도 좋았고 오늘은 진짜 아예 그냥 페인트 이름이 붙은 종목들이 그냥 가버리네요. 네, 어제 나왔던 리포트와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네. 일단 앞서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원자재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또 포인트를 맞춘 리포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에폭시 수지와 관련된 쪽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쪽에 흐름을 맞추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국도화학 또 나오죠. 네, 롯데정밀화학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금호석유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거길 더 포인트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축물을 다 짓고 그리고 특히 한 3분의 2까지는 지은 다음에 페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 단계 쪽에서 좀 후반기에 이어지다 보니까 바로 당장에 매출이 나올 기회는 좀 적겠죠. 그 외로 반대로 페인트가 또 많이 쓰이는 데를 보게 되면 조선 쪽입니다. 조선에도 상당히 많은 페인트가 쓰이고 또 자동차 쪽에도 쓰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전방 산업까지 생각을 하는 쪽도 물론 좋겠지만은 이제 건자재 쪽으로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약간 시차가 좀 늦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원재료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도화학, 롯데정밀화학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개의 종목으로 또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세 분과 또 분석해볼 특징주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인포뱅크입니다. 땡큐 팀쿡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7%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0.39% 올라 1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을 하는 이제 업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애플의 팀쿡 CEO가 애플카 개발에 대해서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오늘 또 장 초반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인포뱅크 이 종목은 곽영훈 부장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매수입니다. 네. 인포뱅크는 그 애플 자율주행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애플 수혜주라고 해서 상한가에 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임쿡 발언 관련해서 인포뱅크가 주목받고 있는 거죠. 사실 자율주행차의 최종적인 목표는 스마트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해당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포뱅크는 차트 흐름도 좀 보시면은 좀 기존에 좀 많이 올랐다가 가격 조정을 받고 재차 반등의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투자 대상 중에서 최소한의 재무적 안정성을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인포뱅크는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주가 흐름이 나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그 가격이 13,15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보니까 제가 하방을 좀 잡아드리면은
오늘 종가 기준에서 만약에 13,000원 이상만 유지만 된다면은 주가는 상방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뭐 구글과 뭐 자율주행 뭐 관련된 기사가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또 한 번 주가가 튀었었는데 오늘은 애플이었습니다. 일단 뭐 대장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인포뱅크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확인해 볼 특징주 공개할게요. 네, 시멘트주 보겠습니다. 누가 서울시장이 돼도 집은 짓는다. 네,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좀 희비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시멘트만이 현재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며 3,8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 이슈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와 함께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멘트주들 살까요, 팔까요? 근데 좀 길게 보면 사는 게 맞다라고는 보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시멘트 관련돼서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시멘트가 가장 싸다고 얘기도 나올 정도로 작년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당연히 해야겠다라는 쪽에서 가격 인상 요인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시멘트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또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또 쇼티지 얘기 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가동률과 관련된 쪽에서 설비 보수가 끝난 회사들이 좀 더 높이게 되면 한 6월 달 정도쯤 되면은 이 쇼티지 얘기는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는 게 지금 업계의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 2분기부터는 해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주총에서 가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시멘트 업계도 친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산업별로 보게 되면 2위에 해당하는 이산화 배출이 많은 산업인데 이를 얼만큼 친환경적으로 잘 이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쌍용 양회부터 여러 가지 친환경 설비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름까지 바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을 얼만큼 잘 적응하느냐에 대한 숙제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걸 생각하게 되면 결론은 뭐 아세아 시멘트인데 중요한 부분은 아마 내일 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호재가 나오면서 또 이어지는 변화를 보게 되면 건자재 종목들은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시키고 좀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내일의 변화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단기 차익 매물 때 접근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 쪽에서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HC 쪽은 어때요? 여기도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있는데 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업황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동양파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장중에 20% 넘게 갔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좀 달아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도 일단은 반은 그냥 들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파일 쪽은 좀 다른 게 가장 또 기초공사에 필요한 부분들이고 PHC 파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쇼티지가 당분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대표적인 흐름들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동양파일도 마찬가지겠지만 3일 CNS 그리고 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IS 동서라든가 또 하나가 있죠. KCC 글라스 같은 경우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멘트주 받고 저희가 뭐 PHC 파일 쪽 얘기를 들었으니까 건설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염장 팀장님 건설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보궐선거도 거의 이제 수요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네. 예, 건설주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선거 그리고 이제 관련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건설주가 뭐 최근 들어서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올 한 달 전이죠. 이제 한 달 전에 3월 초 대비해서 뭐 거의 뭐 한 20% 이상 상승한 것 같고요. 네. 건설주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상승 추세가 좀 둔화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막바지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인 급반등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좀 더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조금 더 이제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다시 대응하시는 게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영 부장께서는 건설주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NH증권에서는 하반기 반등도 또 전망하더라고요. 네네, 좋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요. 네. 아무래도 그 좀 대세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건설주가 이제 대표적인 또 종목 중에 하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뭐 선거 이슈에 의해서 주가의 이제 그 상승과 또 가격 조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가격 조정 재수 보궐선거 결과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인프라 수혜주로서 건설주를 주목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히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이런 탑픽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보궐선거가 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대선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전히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이후로 건설주들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이거는 세일 기간이다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멘트주와 함께 건설주들에 대한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네, LG전자입니다. LG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네요. 네, 어제 MC사업부 철수 소식이 전해졌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속보로 전해드렸고, 이 부분이 실적 측면에서는 호재고, 오늘 또 KB증권에서 LG전자에 대해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예고하는 리포트까지 내놨습니다. 오늘 장중에 5% 넘게 올랐던 LG전자, 현재는 3% 상승하며 15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LG전자는 살까요, 팔까요? 네, LG전자 중장기적으로 매수입니다. 네. 네, LG전자 저도 제 처음 핸드폰이 LG 사이언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LG전자가 좀 빠르게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에서 이렇게 폰 철수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번 이제 휴대폰 사업부의 철수 부분이 사실 뭐 이미 나왔던 얘기고 이제 확정적으로 어제자에 발표를 했는데 네. 어제자는 사실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MC 사업부가 철수를 하고 그에 대한 그 다음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철수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12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고, 내일은 이제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MC 사업부가 철수됨으로써 이에 따른 지금까지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MC 사업부로 인해서 지금까지 LG전자의 주가가 좀 할인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시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MC 사업부가 철수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업으로 더 확장시키냐, 지금까지의 뭐 인력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또 안이 나와야지만이 좀 더 LG전자가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전장 부품 쪽일까요? 예, 아무래도 전장 부품 쪽이라고 우리 모두 다 예상을 하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그쪽으로 또 오히려 LG전자보다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는데요. 이제 LG전자의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르게 다른 전장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신사업, 차세대 사업으로 그대로 이동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효율성을 보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LG전자가 이제 뭐 2분기, 3분기에는 새로운 이런 계획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LG전자가 조금 눌려 있는 상황에서 좀 매수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작년 1월, 12월부터였죠. LG전자가 급등한 상황이 이제 마그나와의 협력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까지 또 기대감까지 모아지면은 LG전자는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전 부분에 있어서는 큰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신산업에 있어서도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MC 사업부 철수에 대해서 DB금융투자는 오늘 알턴 2를 뺐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와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특징 좀 만나볼게요.
네, 손오공입니다. 오늘 주가 급등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 17% 넘게 올랐고요. 현재는 5%대로 오르며 3,6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오늘 이제 추가 강세가 더 나와줬는데 이 종목 왜 이렇게 강한 건지 곽영우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저는 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상승에 대한 근거가 좀 많이 미약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손오공 자체의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최근에 디즈니와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상승은 좀 주가 지금 당장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즈니 관련해서 손오공이 지금 엮여 있는 건가요, 부장님? 그렇죠. 뭐 네. 보니까 제임스 전 월트 디즈니 부사장 겸 마텔 제너럴 매니저가 사내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는 기존 내용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혹시나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장에 반응 보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을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이외에는 사실 다 추정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실 디즈니 플러스 이외에도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와 관계된 디즈니가 지금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뭔가 좀 종목 찾기에 좀 분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등락이 좀 꾸준히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해서 좀 관련주들의 등락 흐름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플랫폼과의 제휴 관계 정리에 나서면서 최근에 또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손오공으로 살펴봤고요.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